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 국제검사는 자 삼각함수 그래프 필기된 거를 국제검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이건 무조건 시킬 거니까 어쨌든 좀 해오시고 알겠죠? 영상 그 카톡에 다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커넥트는 9강 들어가는데 그 숙제가 78부터 이제 110까지인데요. 예, 대부분이 저거예요.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요건 오늘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자 9강 보시면요. 다 개념이 정확하게 다 잘 나와 있을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건데 거기 좀 공식이 많죠.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점 뭐 이런 거. 그걸로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도 영상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10번까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영상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해오시는 걸로. 아, 그 다음에 저기 일단은 여러분 수호하는 라셀만 가주시면 돼요. 딴 제가 저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라셀만 갖고 오시면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라셀으로 요 그래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자 제한된 시간 동안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니네 9시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전부 다 못하면 이 또한 오늘 내로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자기 안 되는 것들 잘 잡아놓길 바랍니다. 자, 쌤은 방학 동안에 바로 이 부분, 역으로 이 부분부터 심화 과정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보자! 가자, 텐션 높여. 자, 41, 40인데요. 41, 40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 4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여기부터 가보냐면 거기 나와 있는 2차 형태의 스타일이 부정방정식인 경우 알았지? 자 우리 지난번에 클릭도 한번 해봤지만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뭐로 정리하는 거예요? 완제로 정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완제로 정리하는 느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x이고요 2x 붙이시고요 y제곱 옆에 2y 붙이세요. 그 다음에 z제곱 옆에 당연히 2z 붙여야 되겠죠. 14 내비두세요. 자, 이러한 부정방정식은 어차피 이 새끼 내비두고 자, 완전제곱의 형태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자,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역시 1 빼시고요. 그 다음 z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또 1 빼봐. 여기 14거든. 자, 그러면 너 마일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자, 전부 다 플러스. 그럼 여기 뭐 되겠니 얘들아? 17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의 형태로 정리한다. 이거죠. 알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 나가면 어떻게 때려 찍어요? 완전제곱 되게 돼가지고 17 나오는 거 겁나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제곱이 무슨 수죠? 숫자로 치면 완전제곱수죠? 제곱수 3개 더해가지고 17 나오는 거 몇 개 없을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대충 뭐 4 순도 있잖아요. 4 그럼 8이니까 9 네, 이런 스타일밖에 없다 이거죠. 괜히 완전제곱해서 17 나오는 거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문제에서도 x와 y와 z와 상관없이 합만을 요구하고 있잖아. 그럼 대충 너가 4라고 치고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x 플러스 2가 뭐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양수라고 하였으니 x는 뭐겠어? 1 그지? y는 얼마? 1 그지? 요거는 3 되는 거니까 z는 얼마? 이 정도로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어요. 자연수라고 하였으니.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 보시면서 41번을 땡겨주세요. 그럼 41번은 어떤 구조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무언가의 제곱, 무언가의 제곱이 0. 자, 그럼 당연히 세모내면 뭐다? 0.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0 주시고요. x의 제곱, y의 제곱. 근데 하려고 봤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제곱 때문에. 자, 내비두시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자, 뒤에 거부터 봅시다. 뒤에 거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셔야 돼. 2y, 마7이 0이다. 그럼 마7 넘길게요. 그럼 너는 뭐다? 7이다. 여기까지. 당연히? 오케이. 자, 요 스타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방정식에서 나오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고개 스타일은 쪼갠다. 되겠니? 쪼갠다. xy 나와야 돼. 마이너스 2x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붙이고. 됐지? 플러스 2y 나와야 돼. 이거 자연스럽게 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희들 곱한 건 뭐냐? 7은 아니다. 되니?
자, 너희들 곱하면서 일단 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7에다가 얘랑 얘랑 곱하면 뭐니? 마사도 나오잖아. 그치? 그럼 7 빼기 4니까 얼마 되겠어요? 3 되셔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 계산하시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곱해서 3 되는 거 총 4개 가능합니다. 1, 3, 2, 3, 2, 1, 2, 마일, 맛삼, 맛삼, 마일.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x와 y를 끄집어냈을 때, 자, 예를 들어 너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너가 3이면 y는 5인데요. 이 마일과 5를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 만족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괜찮아? 이것 또한 만족시켜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편한 걸 먼저 풀어놓고 자 찾아가시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들을 꾸준하게 하실 때 이유가 있어. 심한 문제의 마지막 끝머리는 웬만하면 부정막이야. 알았지? 오키바리.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싫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연습합니다. 마이너스 1하고 5 대입하시면 이건 만족 안 하고요. 자, 그 다음 3, 1인데요. 그럼 3, 1이면 x가 얼마? 1. 너가 1이면 y가 얼마야? 3. 자, 여기 1, 3 체크 한번 해봅니다. 1, 3. 그러면 1, 3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1의 제곱, 3의 제곱, 1, 3. 자, 어때요? 여기 1하고 여기 1이 2로 날아가고 3의 제곱과 3의 제곱이니까 역시 날아가서 만족하게 되죠. 정답은 1하고 3밖에 없었다. 입니다. 됐으니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좋은 문제들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해보셔요. 땡큐. 자, 그 다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지워가면서 되겠다. 자, 이거 어디 보냐? 44 사이즈 보자. 44 사이즈부터 달려보자. 4445, 4647.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부동식으로 갈 텐데요. 보세요. 부동식에 대한 질문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식이라는 것 자체가 방정식보다는 분명히 헷갈리는 거고요. 분명히 그런 거고요. 자, 따라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44번. 자, 이런 여러분 그 부동식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자, 부동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하면 부동어 변한다 안 변한다. 시작. 안 변한다. 음수 곱할 땐 변한다. 반대로. 그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질을 실전 기출 보시면 간간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간간히 실전에도 이런 중학교 개념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네, 간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뭐니 얘들아? 무조건 A가 더 크다. 자, 지금 이쪽을 보시면 자, A 넘길 수 있어요. B 넘어가 A. 자, 근데 여기서 오, 그러면 얘들아 참이군요. 잘못된 풀이. 왜 잘못된 풀이야? A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A가 넘어갔다는 건 양면에 A를 곱했다는 소리야. 이때 이 A에 대한 무슨 정보가 있어야 돼? 양수, 음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찾아봐. A가 양수란 말이 있어? 없잖아. 근데 왜 넘겨 얘가?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이것은 의심의 구속행위. 의심의 구속행위가 넘어갑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 0과 1 사이면 분수니까 이거 대충 이거 마이너스 2 주고 이것도 마이너스 1 줘도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은 당연히 2분의 1이니까 만족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 부두고 반대가 되겠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런 것들 꾸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겠죠? 오케이. 대신 양수를 곱할 때는 부두면 안 되네. 알겠지? 자, 따라서 봐봐. 지금 현재 A분의 B까지가 뭐니 얘들아? 1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어.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A분의 B가 1보다 작으면 자, 거꾸로 B분의 A는 뭐보다 클까요? 지금 얘들이 양수인 상황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정도 생각해봐. 그럼 그놈의 역수는 얘들아 뭐가 돼? 2가 되지. 2분의 1이 역수니까.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야. 이건 확실하게 맞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괜찮습니까?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니은은 얘들아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B분의 A는 역수니까 참이겠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가볍게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디귿이 참 핵심인데 자, 디귿 보시면 A, B 그 다음 A제곱. 자, 이런 걸 왜 물어봤을까요? 자, 현재 요 부동식에서 살릴 수 있는 거 여기 요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라라라라 A분의 B 그 다음에 여기 1. 자, 이건 분명히 확실한 정보인데 양변에 A제곱을 곱해볼게요. 여기다가 A제곱. 자, 이건 곱해도 되죠. 왜? A제곱은 양수니까요.
맞아 안 맞아? 그지? 따라서 이렇게 곱하는 순간 여기가 뭐가 되고 A, B가 되고 자 A 곱하는 순간 A가 되니 이거는 맞는 부동식이지. 이해되시겠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집어내는 것을 부동식의 성질 문제라고 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어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얘랑 흡사 문제, 유사 문제가 45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45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 0이 아니라 그랬지 양수, 음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A분의 1보다 B분의 1이 더 큰데 근데 어쩌라고? 자, A와 B가 음수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A와 B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런 거 잘 보고. 되겠니? 되겠니? 자, 잘 들어.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된다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B와 A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여기 기억처럼 없다. 되겠어요? 이거죠? 오케이? 야.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음수가 들어가도. 계산력까지 오케이? 네. 됐죠? 얘가 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줄까요? 얘는 마이너스 1 줄까요? 계산력까지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같은 것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을 하는데 부동호가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뭐야 얘를 잘못 들었잖아. 바보. 2요 2. 여기 2면 2분의 1이죠. 여기 마이너스를 들으면요. 마이너스 1이죠. 무조건 참인데 실제로 크기는 이가 훨씬 큰 거죠. 마일보다.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요. 자 니은하고 디귿 잘 봐주세요. 니은하고 디귿도 아까랑 비슷하게. 자 니은의 느낌 어때요? A, B의 제곱. 너 왜 B의 제곱이 됐니? A 제곱 B. 자 어떻게 할까요? 확실한 부동식에다가 뭘 곱할까요? 이런 제곱 같은 거 만들어주려면 양변에 A제곱, B제곱 이런 것들을 곱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확실한 양수를. 그래서 너한테 이걸 곱하면 B만 날라가니까 이걸 만들고요. 다시 너한테 이걸 곱하면 A만 날라가니까 이걸 만들어요. 부동호는 변하면 절대 안 되죠. 양수를 곱했으니까. 맞아요? 이런 생각들 못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양수를 곱하자. 양수를 곱하자. 땡큐. 이런 거고요. 자, 디귿 보시면 A는 이제 0보다 이제 정보가 줬어요. A가 0보다 크대요. A가 양수란 소리죠. 이런 상황에서 A분의 B하고 그다음에 B분의 A를 비교하래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됐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A가 양수니까 이제 A 양변에 A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제는 A가 양수라면 따라서 요 사실에 의해서 얘의 양변을 곱하면 1보다 커진다. 누가? B분의 A가. 자, 그래서 B분의 A는 무조건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되시겠어요? 그럼 아까 했듯이 1보다 큰 무언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2라고 할까요?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니까? 그놈의 역수니까. 2의 역수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당연히 오른쪽이 큰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되겠니? 오케이야? A가 양수니까 이게 양변에 A를 곱해도 되잖아, 이제. 맞아, 안 맞아? 그지? 오케이. 자, 이것도 참이다. 이렇게 끝내보십시오. 자, 좋았고요. 이런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나중에 푸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헷갈려요. 문제 풀다 보면.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46. 요거 내가 질문할 줄 알았어요. 별별 치시고. 절대 또 스킵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식 중에서 나 2차 부동식만 중요한 게 아니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써 빨리. 자, 우리 어디 1차 부동식 있잖아요. 한 번만 잡고 넘어가자. 1차 부동식의 뭐? 개념, 구조. 됐냐? 자, 내 너희들한테 AX가 있잖아. B보다 작다를 풀어보라. 라고 한다면 자, 실제로 서술형 1번으로 나온 적이 있어. 알겠지? 자, 얘를 뭐하라고? 풀어보라. 단 A와 B는 실수. 자, 이렇게 서술형 1번을 내면 여러분들은 답을 몇 가지로 낼 수 있을까?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시작.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내가 지금 뭐라 불러? 가지수가 있다 그러잖아. 가지수. 이게 단 하나의 해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1번. 자세히 앞계수, x의 앞계수가 뭐일 때? 0일 때. 되긴 여기까지 오케이? 예. 나눌 줄 알아야 돼. 철저하게 케이스 분류. 그럼 얘는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쉬운 거부터 할게요. A가 0이 아니란 소리는 다시 두 갈래로 날리겠죠. 실수니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다들 알고 있는 풀일 거야. 근데 한 번만 더 정리하세요. 모르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1이 될 수가 없어. 응? 응? 중3이라 그래 그냥.
어디 가서. 알겠지? 자, A가 양수면 이거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눠도 부동안 안 변하니까. 그치? 그 개념에 의해서 따라서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는 거고. 부동식의 해는 뭐야, 얘들아? 범위지, 범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A가 음수야. 그럼 얘들아, A를 약분을 하더라도 부동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음수니까. 따라서 X가 크다가 돼버리는 그런 부동식의 해가 나온다. 여기서 애들끼리 이게 A가 음수라고 하니까 넘기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애들이 있어. 진짜 중학교 안에서 살아. 알겠지? A가 음수이라는 그 숫자를 넘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양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그럼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이쪽입니다. 왜? 특이하거든. 그 특이 포인트를 요리 시험에 잘 내더라.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앞뒤에서 A가 넘일 때는 뭐가 특이하냐? 당연히 앞에는 0 곱하기 X니까 그 다음 나오는 일 B 있죠, B. 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갈라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야, 앞에가 무조건 빵이야.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빵이야. 그럼 얘들아, B도 빵일 수가 있겠지. 실수니까. 맞아, 안 맞아? B도 뭘 수가 있겠어? 양수일 수도 있겠고 B가 또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철저하게 나눠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야, B가 0이면 이상하잖아. 봐, 0은 0보다 크다? 이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일단 X 쳐놔. 그 다음 B가 양수다. 오, B가 양수야. 야, 왼쪽은 무조건 0이니까 오른쪽에 하나 5 좀 줘볼게. 이 부동식은 지금 만족하는 부동식이니 안 만족하는 부동식이니? 만족하는 거지. 여기는 오케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B가 음수야. B가 음수면 자, 여기다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한번 줘보자. 이거는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안 되네. X라고 쳐보자.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A가 0일 때는 B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왜 안 만족할 수도 있다 이거야.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상황을 보면서 아가리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됐지? 따져보는 거 외우는 게 아니야. 따라서 얘들아, 얘 정리하자. B가 0이거나 음수면, 그러니까 0 이하가 되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정리해야 되고, 다시 B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때는 무조건 오케이니까 자, 해가 뭐다? 모든 실수다. 그렇게 많다 라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 특이 포인트, 자, 해가 없을 때라든가 아니면 모든 실수일 때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어질 거니까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1차 부동식 더 이상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46분 문제를 투정수 A, B에 관하여 나와 있는 문제는 당연히 A 곱하기 A 플러스 1 X인데 여기는 2X가 있으니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X끼리 묶는 거 당연하죠. A 마이너스 B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묶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X는 X끼리 한 번 더 묶어.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A 안으로 마이너스 들어가고 얘 1차 부동식 못 풀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AND 여기가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실전 문제가 요렇게. 그 이유는 뭐냐? 이 1차 부동식의 해는 뭐로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거기 써 있어요. 뭐래? 모든 실수가 된대.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집중해주세요. 모든 실수가 된대. 됐지? 형말이 맞잖아. 무조건 이렇게 준다니까? 특이하게 모든 실수가 되게끔 되냐? 따라서 여기서 달라야지. A가 일단 뭐 해야 돼? 1이거나 앞뒤의 수가 0이 된다니까?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면 A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특이한 해가 주어지면 모든 실수 특이하잖아. 특이한 해가 주어지면 앞에서 0을 맞춰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봐, 여기가 그냥 0이야. A 1 대입하면 0이지 뭐. 0이지. 작다. A 1 대입하면 1만 B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이 숫자가 양수여야 되는 거니 음수여야 되는 거니 반드시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양수일 거니까 따라서 B의 입장에서는 얘들아 1보다 작아야 될 거다. 또한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0이 0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이해되지? 자, 여기서 정리해 놓고요. 한 번 더.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분명히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어. 이거 안 돼. 정리가 안 됐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왼쪽은 무조건 0이고요.
자, 오른쪽은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래. 이게 반드시 성립하려면 다시 이놈이 양수해야 된다고. 되냐? 따라서 얘들아 B의 입장에서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1차 부동식의 특이한 부동식은 이렇게 정리한다. 자, 우리 마무리. B에 대한 바운더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값 B 3 이하 있다. 자, 여러분 요거 절대값 간단한 형태의 상수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푸시는 거 아시죠? 마상과 어디 사이다? B는 3 사이다. 절대값의 원리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는 원래부터 이런 범위를 갖고 있었어. 되겠니? 되겠니? 오케이. 그럼 가자 이제 마무리 해야지. B가 이런 바운드에서 1보다 작으면 B는 정수라고 하였으니 B는 뭐가 밖에 안 되겠어요? 얘들아?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0까지만 되겠군요.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얘들아 B의 바운드를 잡으면 B는 정수라고 하였으니 자, 마이보다 작아야 돼. 마3 이상인데 마이보다 작아야 돼. 500개 없니? 마3밖에 없지.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만약에 순서상으로 본다면 아예 집중해. A가 1일 때는 몇 쌍? 4쌍.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몇 쌍? 1쌍. 이런 식으로. 해안이? 오케이. 자, 토탈 5쌍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차 부동식 가지고도 심화 문제는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열심히 들어줘서. 아유, 이뻐 죽겠어. 자, 정리해. 2차 부동식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47 가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 역질 문제입니다. 47번을 쌤이 앞에서 전수한 대로 그래프로 풀어봤다. 손. 네! 땡큐. 그렇게 하시라고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프로 접근한다. 그래프로 접근한다. 뭐? 절대값 2개, 3개 나오는 것들을. 알았지? 정말 믿어봐. 도움 될 거야. 지금 이거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풀려면 정말 무지막지한 풀이가 그 단계가 잡혀요. 되게 풀이가 길어진다는 거지. 딱 보자마자 그래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도 얘들아 그래프야.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됐어? 됐어? 자, 뭐 하는 거? 작아지는 거. 예?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다만 그래프를 접근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부동식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도하라 이거야. 배운 대로 하라 이거야. 알겠어? 이거는 쌤이 무지막지하게 강조하고 싶어. 안 그러면 니네 많이 진짜 오래 걸려. 문제 푸는데. 내가 이거 그릴 때 얘들아 기준점 1하고 2 잡고 대충 그래프는 외워 이제 세숫대야처럼 나온다고 했지. 요렇게.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 세숫대야의 요 높이는 같으므로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봐. 2 같은 거 집어넣을래? 2 집어넣으면 빵, 2 집어넣으면 1. 여기가 1이야, 높이가. 어때? 이해 가시겠어? 자, 그럼 이제 부동식 이해하러 간다.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만약에 위쪽에다 그리면 이 a보다 작은데, 야, 부동식 별거 아니야. 작다, 크다, 작다, 크다. a보다 작다는 거는 a보다 아래쪽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해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까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데가 있으면 아래쪽이 있으면 해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괜찮습니까? A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이 문제 만족 확인이 안 하겠니? 해가 없다 그랬는데 안 하겠지. 그런 식으로 되냐? 그럼 A가 어디 있으면 좋을까? 아싸리 1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지. 되냐? 오케이? 집중하라고. 헤이 물 먹고 라고. 헤이 물 먹고 와.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부터는 니네 각종 기출 문제 봐봐. 절대값 부동식 안 나오는 학교 없어. 무조건 절대값이야 기본적으로. 이거 1번에 내는 학교들도 많아. 141번. 그 1번부터 털려버리니까 애들이 멘탈 나가는 거지. 1번부터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 A가 요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생각해봐. A보다 작은 그림이 있냐? 없잖아. 이렇게. 이해되지? 그걸 찾아가는 거라고, 부동식은. 작은데. 따라서 A는 일단 1보다 작으면 되고요. 높이 1보다. 자, 마지막 확인. 이제. 너희들 중간에 뭐가 있어? 1이 있지? 그러면 A가 1이 됐다고 치자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A가 1일 때야.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제 여기 무한히 많은 점에서 만나겠지. 만나겠지만
부동식은 뭐 보는 거라고? 위아래 보는 거라고. A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A보다 작은, A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도 그림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A가 1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가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뭐야? 1분 안 걸려. 알겠습니까? 1분 안 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48번 얘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48을 보시면 그 있잖아 뭐 니네 수직선 여기 있는 것도 뭐 무시하지만 여기 4가 있고 여기 8이 있고 여기 A점, B점 이런 거 이제 무시하면 안 돼. 이게 도형 파트니까 원래. 그 다음에 P가 어딘가에 있는 거야. P가 어딘가에 있어. 근데 얘들아 P의 어떤 좌표를 모를 때는 무조건 X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간다. 수직선상에서 PA의 길이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그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 반드시 야 P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절대값 매기면서 길이니까 x 빼기 4 하든가 절대값 매기면서 x 빼기 8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지? 길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를 더했는데 10 이하라는 거야. 어때? 얘랑 똑같은 거지. 이해되니? x 빼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x 빼기 8 근데 뭐라고? 10 이하라고. 그리고 부동식의 해를 구하자. 이런 얘기야. 해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랬더니 OP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최대치수를. 자 다시 OP는 뭐겠니? OP의 길이 5 원점 여기 있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겠어 이거? 절대값 X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괜찮아? 수직선상에서 모든 길이는 다 절대값이다. 대체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래서 이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짜자잔 짜자잔 짜잔. 기준 포인트 4하고 뭐 잡고 8 잡고 두 개짜리 절대값을 자 세숫대야처럼 만드는데 반드시 얘들아 4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빵이지. 4 집어넣으면 이게 4야. 따라서 이 높이 얼마라고? 이거 4라고. 되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나는 10보다 작은 너를 보고 싶어. 10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얘들아.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0보다 작은 데가 있으면 해가 있는 건데 작은 데가 있어. 됐지? 작은 데가 있어.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 요 왼쪽 좌표에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좌표에 X값을 찾아야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잖아. 얘들아 이거 그게 쉬운 거야 이거. 이건 8보다 큰 데거든. 8보다 큰 데니까 당연히 너 양수라 생각해. 되니? 그럼 2x-10이지.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정리할 때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 알고. 되냐? 얘들아 이건 4보다 작을 때 너야. 4보다 작을 때니까 둘 다 음수겠지. 그럼 어떻게 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겠지. 너 음수로 빠져 너 음수로 빠져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럼 얘들아 너랑 10이랑 만나는 걸 찾아봐. 이 새끼 이퀄 1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충분히. 됐지? 그럼 빠르게 x좌표가 보일 거 넘어가면 20이니까 여기 얼마 얘들아? 11. 하나만 더 찾아도 돼. 8에서 얘들아 3칸 떨어져 있어. 그럼 4에서 우리가 3칸 떨어져 있어야지. 이거 얼마 있어 이거? 1. 됐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1과 어디 사이다? 11 사이다. 누가? x가. 여기까지 콜? 오케이. 그래서 x 바운더리의 최대 치수는 10이라고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가 된다고. 실전에서. 사실 오늘 저는 좀 그 청원한 학평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실전 그 수학 3 같은 경우라면 수학 1은 뭐 상관없어. 그건 뭐 나중에도 되는 거니까. 수학 3 같은 경우는 정확히 50분 재야 되는데 그래야 실전 느낌이 진짜 나는 거고 원래 50분 재고 해야 되는 건데 60분을 줘가지고 약간 그건 마음에 안 들어. 자, 시간 싸움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고 있어요. 이거 했잖아. 자, 49번 봅시다. 49번. 4구 하나. 자, 요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거 좀 알아두세요. 자, 절대값 부동식은, 자, 요거 어떤 상수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봅니다. x 빼기 3이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아싸리 작든가, 또는,
자, 플러스 2보다 크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쵸? 여러분, 양방으로 풉니다. 따라서 이거는 x가 1. 자, 이거 넘어오면 5 이상. 자, 요거 한번 풀어제끼고요. 1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풀어제껴주시고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쵸? 절대값 x 마이너스 1 퉁 치자. 어떻게, 요거 그냥 하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치세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1 이하니까,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다? 1, 일단 먼저 이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퉁쳐서 여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퉁쳐서.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0 이상 절대값 x 2가 될 건데, 잘 생각해봐. 얘는 풀 필요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런 거를 절대 부동식이라고 해요. 배웠겠지만 뭐한 거? x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무조건 만족하는 거. 오케이?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부동식이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만 다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이 뭐야 얘들아? 절대값 x가 2보다 작고 나갔을 때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 사이다? 그렇지, 2 사이다. 여기 2번이에요. 근데 부동식이라 하면 항상 공통범위로 의미하기 때문에 요 1번과 2번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가 정답이겠죠. 아시겠지? 그것까지만 해주세요. 넥스트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달았고 50번째 출발이 50, 51. 확실히 절대값이 약하시군요. 다시 한번 쭉 가겠습니다. 50, 51로. 그렇네. 자, 50, 51로 가겠습니다. 자, 50번 동안 똑같이. 자, 2보다 작다고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 사이다? 2 사이다. 누가? n보다 철저하게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 8. 또는 8. 네, 여기까지. 정수에게 쓰고 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정리합니다. 자, 우리의 변수가 x지 n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자, 8 더하시면 이게 뭐 되니 얘들아? 6이고 8 더하면 10이고 n 넘길 거니까 n은 자연수 맞죠? 6n x 10n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들어옵니까? 6n부터 10n까지인데 정수의 개수를 세래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얘 반드시 정수 맞죠? n이 자연수니까. 그쵸? 얘도 정수예요. 이럴 때만 개수를 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요. 알겠지? 자, 중요한 이야기야. 정수일 때만 셀 수 있어. 간단하게. 자, 여기가 분수고 분수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지? 그럼 막가닥 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정수일 때 큰 거 10n에서 작은 거 6n 빼면 개수 나와 안 나와? 얘들아, 둘 다 등호 있을 때. 플러스 뭐 붙여야 돼? 1.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따라서 총 개수는 4n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 되니? 그 개수를 뭐로 맞춰주래요? 13으로 맞춰주래요. 됐지? 그럼 n 값은 뭐 3이 되겠지. 4, 3, 12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자, 철저하게 부동식에 왜 이럴 수 있어. 방정식보다 부정식이 좀 짜증날 수 있어. 근데 개념 이해만 잘 해주면 돼.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 좀 푼다. 여기까지 기수 잡고.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야.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다기보다도 귀찮은 문제인데 그 나와 있는 부동식을 처리하려면 얘들아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야 돼 이걸. 그치? 빼기. 뭐라고 이걸 니네가 열심히 풀려면 절대값 x 빼기 c 연립부동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되고 이게 1번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이게 2번 그들의 공통범위를 내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연립부동식이라 하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 하나 풀더라도 개 짜증나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그래프의 이해로 가라고. 그래프의 도입으로 가고. 접근할 때 그래프가 돼 있으면 되게 유리해지는 거라고. 선생님 어떤 그래프 그릴 거냐면 잘 봐봐. 너 즉 y는 절대값 x-1 한번 그려볼게. 노랑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x축에서 a,0 찍고 이거 어차피 대충 그냥 V자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x-a라는 그래프는 많이 해봤잖아.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순서. 내가 요 놈을 갖다 빨강이로 그릴 건데 그 문제에 a보다 b가 더 크다 그래서 b가 한 이쯤에 있겠지. 그래놓고 그리는데 봐. 너의 기울기 1이지.
너의 기울기도 1이야. 그럼 원래부터 절대값이 없었다면 그들은 평행한 상태인 거든. 되냐? 따라서 평행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평행하게 그려주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한 번 더. 니네 충분히 할 수 있어. 형한테 배웠잖아. 얘 C가 더 크다고 했으니 C 대충 찍어주고 평행하게 평행하게 여기가 콜 그리고 뭘 판단하는 줄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 관계에서 대소 비교는 위아래야. 무조건 위아래. 그 이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너라면 넌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 때려 죽여도. 알겠어? 그런 데를 뭐 해봐라? 찾아가라. 근데 꼭 찾긴 찾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네? 잘 봐. 얘랑 만나는 그들의 중점. 여기 봐. 노랑의 기울기가 얼마겠어? 무조건 기울기 1이야. 빨강의 기울기 뭐겠니 이거? 허허. 절대값의 반대보로 나왔을 거 아니야. 기울기만 확인해보라고. 얘 기울기가 1이라면 얘 기울기 뭐겠냐고. 마이너스 1이지. 그 이거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따라서 직관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값이 이 교점의 X좌표 뭐겠니? 시작. 너와 너의. 그렇지. 2분의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고마워. 이거지 이거. 맞아 안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B와 C의 2분의 1이야. 그치? 중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끝낸다. 제가 노랑이가 나머지 함수들, 나머지 그래프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여기다. 이게 되는 거냐 지금? 지금 빨강이보다 작지? 아래쪽에 있지? 파랑이보다 작지? 아래쪽에 있지?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 정답이 X는 요 교점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왼쪽. 이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게끔. 되냐? 자, 그래서 그래프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1번이었습니다. 정답은 50번 여기까지. 자, 넥스트 52번입니다. 그러니까 52번 그 주제 있잖아. 그 라인. 여기 있다. 53번 질문.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53번 요 주제. 그 다음 뭐 있죠? 55? 55는 좀 그렇고. 예, 어쨌든 요 주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 가자. 53번. 자, 짜잔. 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싶어요. 겁나게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이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부동식을 딱 풀었는데,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살고 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동의가 나네. 진짜 많이 풀어봤죠? 대신대리 하시면서. 예. 반드시 이런 문제는 뭐부터? 수직선부터. 나도 맨날 틀리니까. 알겠죠? 수직선부터 그릴 준비를 하셔요. 눈으로 풀지 마시고요. 자, 일단 확실한 것부터. 자, 절대값. x-1 요거 2보다 작다. 근데 여기까지 확실한 것부터 풀어. 제껴. 정리하면 마이와 2 사이니까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이거 확실한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 자, 뭘 준비하고 있어라? 수직선을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난 정수 문제를 풀고 싶은 거니까 그 안에 정수 다 체크한다. 2, 1, 0. 이 정도면 되겠네. 됐지? 정수 문제를 풀고자 한다.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부동식. 양변에 뭐 곱해서 6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돼.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자, 요 부동식하고 위에 있는 부동식 6 곱해서 정리하는 거 부동식 해볼게요. 2a 마이너스 1. 요거 정리 못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여기서 얘가 미지수죠. 네모 박스. 근데 뭐보다 크다고 하였으니 그림을 그릴 때는 뭐보다 크다 오른쪽으로 그리셔야죠. 맞아 안 맞아? 정수를 2개 정도 포함하고 하였으니 요놈의 정수와 요놈의 정수를 먼저 보시면서 일단 꺾어 볼 수 있게끔. 요게 공통범위라면 그 안에 정수가 2개 있겠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한 이쯤에 위치한다. 어때요? 되시겠어요? 예. 그 정도. 됐지?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나온다니까, 고등학교도. 요거. 그래서 이 네모가 2a-1이니 그 2a-1이 일단은 0과 1 사이로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몇 가지 가십니까?
괜찮아요? 이건 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재미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지금 너가 1이랑 같으면 될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너가 만약에 1이라면 1보다 크다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기존에 있던 1이 빵꾸가 되면서 얘들아 1이 없어지죠. 그럼 정수가 몇 개 포함입니까? 한 개잖아요. 따라서 너와 너는 같으면 절대 안 된다. 된 기억까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럼 너랑 나랑 같아도 되겠죠. 자, 얘가 0이라고 치더라도 띠디디띠띠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빵꾸지만 그래도 1하고 2는 있잖아요. 공통범위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내는 걸로. 아시겠죠? 자, 질문하신 분 해결됐을 거라 믿어요. 네, 정리만 하시면 이제 피크 나오는 거죠. 2분의 1과 1이요. 그 다음 넥스트 55번입니다. 맞죠? 다 있죠? 오케이. 자, 이거 좋은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변수 x도 나와 있고 8과 6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식은 세울 수 있어요. 몇 줄까지 오케이? 자, 그럼 천천히 그 MPC부터 갈게요. MPC 그 삼각형 넓이는 전체 넓이 얼마 얘들아? 6, 8에 40 에서 빼시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빼면 되겠고요. 그 그림 안 그릴게요. 그 직사각형 3개 빼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x 곱하기 4겠죠? 그러면 4x 그 다음에 오른쪽 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이네요. 맨 아래 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겠지. 아니 6 마이너스 x네. 8 곱하기 6 마이너스 x네. 요거 뭔 말인지 이해가죠? 괜찮습니까? 선생님 그림 그려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그어놓고 여기 x라고 했으니 이쪽이 얘들아 얼마 거야? 6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괜찮아? 그래서 맨 마지막 뺀 게 요거 8이고요. 요거 8 곱하기 6 마이너스 x 2분의 1 맞죠?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짝 나눠가지고 했으니까 여기가 4라고 이거 4라고 그거 반띵이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MPC 질문하신 거 듣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됐지? 그 다음 삼각형 그럼 뭐니? 그 넓이 합이라고 나와있어요. 일단 천천히 APM과 그 다음 뭐니 얘들아? 삼각형 PBC 이거 넓이 이 넓이 더할 줄 알아야 되죠. APM하고 PBC 맞죠? 이렇게 그 합이 무언가라고 했으니까 합부터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 APC가 뭐예요? APC APM이죠. 미안. APM이 뭐야? 이거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네. 그 다음에 PBC 이게 뭐야? 이거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만 x. 그러니까 요거 두 개네요, 여러분. 요거 두 개 더한 거네요. 맞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뭐야? 사각형. PBCQ. 이 넓이보다 적당히 얘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PBCQ.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PBCQ는 PBCQ? 그럼 뭐야? 8 곱하기 6만 x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지? 그래서 자 지금 보아하면 다 x에 관한 1차식이고 2차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1차식이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넓이 합보다는 크고 사각형 넓이보다 뭐 하도록? 작도록 너가 이해가시는가 여기까지 그치? 이 정도 정리하는 거네요. 보니까 질문하신 분 괜찮아요? 누가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얘 열심히 정리해 보시면 이게 2x 플러스 10이 나와요. 그다음에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한 거로 연립분식 만드세요. 2x 플러스 12가 크고 작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5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 2차 부동식일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2차 부동식을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한번 보세요. 자, 56번 이 기출 문제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얘들아, 2차 부동식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4nx and 플러스 3n의 제곱 같은 2차 부동식이 나왔어. 시험에. 시작.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무조건 관찰하라고 배웠었어야 돼요.
2차 부등식부터는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다. 관찰하는 거다. 뭐 관찰하는 거다?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됐죠? 단순히 문제만 풀고 가지 마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인수분해 관찰. 자,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라고 배웠어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라고 배웠냐고. 반장. 판별식을 통해서 뭐 한다? 그린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오케이야? 2차 부등식부터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깔끔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보통 그려질 거고요. 반대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떤 그림 그려질까? 이렇게 되겠지, 보통. 맞아, 안 나죠? 괜찮아? 아니면 까꾸로 이렇게 되든가. 케이스에 따라서. 오케이? 응. 그럼 여기서는 어떤 판단성이 많이 들어오고요. 판별식처럼. 여기서는 얘들아 어떤 근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그 근계수 관계로 연결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됐지? 그러니까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로.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 항상 그것부터 관찰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지요. x-n x-3n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때 되게 중요해요. 근이 있을 거예요. n하고 3n 이 두 근의 크기 관계 판단하셔야 돼. 항상. 그 습관적으로 알겠지? 이 문제라면 n이 무슨 수라는데? n은 안 나요? 자연수라는데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x는 등호 있으면 등호 붙이고 자 너와 너 사이다. 여기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너 어차피 자연수고 너 어차피 자연수면 이들 간의 개수를 세실 때 그 아까 전처럼 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n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고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럼 요게 정리하면 얘들아 2n 플러스 1인데 홀수인가? 어쨌든 2n 플러스 1인데 이걸 문제에서 fn이라고 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fn은 이미 나온 거야 일반항이. 되겠니? 오케이. 그럼 얘들아 f1, f3, f5, fn까지 전부 다 여기다 때려가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n값은 크게 15로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2차 부등식을 제대로 배웠는가 알겠습니까? 예. 막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점검 단계라고요. 자 58번 가겠습니다. 58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58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개념 잘 숙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뭐라고? 2차 함수 끝. 가볼게요. 2차 함수 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그렇게 놀았으니까 오늘도 2차 함수 문제가 몇 개 있던데. 자 2차 함수는 어디 축부터 관찰하는 거라고? 어디 축부터? 대칭축. 대지어가지고 오케이. 자 여기 대칭축이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면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너와 너의 중간이 여기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오케이야. 그럼 물어보세요. 자 여기 만나는 점으로 하여금 선생님이 여기 0이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 0이라는 게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쭉 더 가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도 x좌표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얼마일까요? 0하고 너의 중간이 얘니까 시작. 여기 얼마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겠죠.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쌤이 이차함수를 대칭축부터 가르쳤고요. 대칭의 성질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쌤 너가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fx 그림이 이거와 같고 그 fx를 왼쪽에 그대로 쓰신 거야 부동식이.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럼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c가 왼쪽에 있으실 거예요.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들아? 안 보여?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유 피곤하면 나도 알아요. 좀만 나도 니네 미안해서 죽겠어 나도 지금. 솔직히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집에
아니. 우리 말고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우리 말고도 소파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고. 그치만. 얘 너무 좋은 문제 아니니? 이게 이렇게만 보이기만 하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 함수 값이고.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를 대입한 어떤 높이란 말이야. 여기 있네, 여기. 맞아, 안 맞아, 이거. 그리고 이런 함수 값은 무조건 상수란 말이야, 상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들아, 이 높이를, 그러니까 얘가 찍은 이 높이를 K라고 하면, 만약에 K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냥 K인 거야, K. 자, 너가 K보다 작은 데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니네한테 여기를부터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쯤에 있다고. 0하고 대칭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K라는 직선, Y는 K라는 직선? 뭐 이런 거? 그거 놓고 그래프가 너보다 작은데 아래쪽. 여기 있네? 이렇게 보시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나도 그거를 x의 바운더리를 표현한 게 답이야, 항상. 그래서 0서부터 어디까지야,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니까 0, 그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야. 그다음에 항상 확인할 거. 문제 지문에 등호 있었어, 없었어? 등호 없었지? 여기 등호 안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생유. 자, 마찬가지 관점으로 60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60번. 마찬가지 관점이야. 자, A 더하기 B. X의 제곱. 요거 좀 귀찮으니까 좀 나중에 쓸게요. 랄랄라. 0보다 크다를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3. 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다만, 요것만 이해를 합시다. 얘가 0보다 크다야, 작다야? 크다지. 크단데 너와 너 사이로 들어왔어요. 요 관점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셨다면요, 0에는 x축이니까 크다의 범위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양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와 너 사이로 나왔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0보다 클 때의 범위가 이거 크다니까요. 대머리처럼 너와 너 사이로 나오게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 앞에 있는 요 케이스 보이시죠? 요거 반드시 무슨 수열아? 음수열아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단순 암기보다도. 따라서 A 플러스 B가 음수이라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마삼하고요 0 있잖아요. 이거 원래 X축이랑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마3하고 0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많을 때는 요거 앞계수 좀 잡아주시고, 그럼 앞계수 무언가에다가 요거 두 개 해 나오려고 하면 방식 막 거꾸로 만들어보면 이거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3xi 거꾸로 0하고 마삼 나오게 만들어볼래요.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러한 아이를 만들어 놓고 너를 풀었다 해도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너를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 너를 이렇게 곱한 게 실제 뭐랑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항상.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자 가자. 부동식도 마찬가지야. 방정식도 해가 보이면 근계수 같듯이 부동식도 해가 보이잖아. 너 두 개 다 보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 방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넌 곱하나가는 이거고 A 플러스 B에 X제곱 붙는 거고, 야 얘랑 곱하면 이거 3 곱하기 A 더하기 B잖아. 그리고 뒤에가 없잖아. 아싸리. X 어디 갔니? X. 뒤에가 없잖아. 아싸리. 맞아 안 맞아?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던 주어진 식과 비교할 때 상수항이 없어야 돼. 자, 주어진 식 한번 보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던 10 플러스 A 뭐였겠니? 이거 0이었다는 거지. 얘 없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1창, 여기 1창의 계수, 여기 1창의 계수. 그럼 뭐냐, 여기서? 3a 플러스 3b인데, 그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1창의 계수가? b 플러스 c라고 해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c는 마이너스 a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얘들아, 2b는 넘어가면 c 마이너스 3a인데, c가 마이너스 a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4a. 따라서 b가 얼마 되겠니 얘들아?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이런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a를 그 다음 문제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네. 그 다음 문제 있죠 여러분? ax제곱 bx 플러스 3c 됐죠? 여기까지. 거기다가 대입해서 풀어 제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인수분해 되니까. 이 60번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끊을까요?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자, 여기 남아있는 문제 요거들 중에서 어디 보자. 60, 64주. 그래요.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하고 1단락을 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주제니까 쭉 쌤이 정리한 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되겠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64번 같은 주제로 갑니다. 64번 라스트. 거기 보시면 자, 이제 함수로 fx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뭐 1하고 얼마? 5 이렇게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2차 함수도 많이 봤을 테니까 이제 보이면 fx를 뭐 할 수 있다? 자, 앞계산하 주고요. 잡아낼 수 있다. 끝.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잡아내는 건 좋은데, 자, 여기 만약에 이 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문제가 이런 방정식 형태로 들면요, 문제가 당연히 f에다가 1을 집어넣거나 f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뭐 된다? 0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되기 쉽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갑니다. f 여기 보시면 2분의 x 플러스 1 나와 있을 거고요. 0 이하의 해를 구하라 나와 있는데 잘 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자,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너 앞에서 무슨 순위 얘들아? 무슨 순위 이거? 양수였던 얘기겠죠? 그럼 잘 봐. 원래 너를 집어넣는 거거든. 근데 너를 집어넣을 때 이 x의 부호가 어차피 양수잖아. 그대로 들어간다고 한들 이 앞계수가 바뀌겠니? 안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일단 무조건 부호를 먼저 봐야 돼. 부호 A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되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 2단계는 뭘 봐 얘들아? 이놈이 두 개의 근을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이놈의 두 근도 있을 거라고. 그치 얘들아? 그거 2차 방에서 맨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맨날 이걸 대입하는 새끼도 있거든? 물론 대입해도 돼. 이 정도 나이로면. 맞아 안 맞아? 근데 발전이 없잖아. 얘가 모였을 때 이 방정식에 해가 나오겠니? 는 0이 방정식이니까. 얘가 모였을 때 하나는 1이거나 하나는 5였겠지. 맞아 안 맞아? 괜찮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호 판단 머리로 하고 여기서 실근 판단만 해주면 이 방정식의 해가 얼마이므로 2 넘겨서 1에 1 또는 2 넘기면 10이니까 9. 자, 1과 9이므로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봐도 비교로 1과 어디 사이다? 9 사이다. 1 이상 9 이하 여기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됐어 이제?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자, 이런 원리로 해만 가지고 풀어라. 단 그때 조심할 거 앞계수 보호 확인하셔야 돼. 알았지? 앞계수 보호 확인하셔야 돼. 이해가니? 자, 그렇게 하면은 거기 63번이라든가 62번 같은 것도 그냥 쭉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고생들 했고요. 네, 65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했고, 다음 시간 110번까지라도 조금 미안한데, 대신 영상 있으니까, 필요하면 꼭 보시고요. 요거 좀 부탁드려요. 산업함들 라센 갖고 오실 때,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자, 개념 필기 좀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추가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못했던 거. 자, 2차 부등식인데 좀 어렵죠? 66번처럼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제들은 잘 풀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래프 상황에서는 자,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반드시 자, 0, x축보다 함수가 크다. 따라서 이제 어떤 만나지 않는 관점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다. 그쵸? 이렇게 때려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 패턴이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가 자, 67번입니다. 67번처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서도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올 텐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반드시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뭘 그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프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 이 사이에서 또 2차 형태를 보니까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자 2a 제곱 뭐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2차 부등식의 관찰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는 거죠. 요거는 인수분해가 2a하고 그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하고 돼버리죠. 0보다 크다.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근이 a하고 마이너스 2a가 나오니까 그죠? 여기 0보다 크다로 풀었을 때 의례적으로 자 만약에 자 마이너스 2a보다 작은 경우 또는 자 a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념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일단 주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냐? 지금 a하고 마이너스 2a가 지금 암묵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2a가 당연히 a보다 작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푼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마이너스 2a가 a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가 양수면은 당연히 a가 크겠지만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2a가 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큰 근과 작은 근이 여기서는 두 갈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그럼 두 갈래로 갈라서 당연히 a가 더 작을 수가 있으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자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있다는 거죠. 해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자 요런 해의 입장에서 지금 2와 4 사이의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뭐하다?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1번과 2번 상황을 나눠 놓고 요 놈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 어떤 대칭축이 뭐야 플러스 2분의 2 그렇게 이제 묶이면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나눠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a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이런 2차 함수를 만들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쪽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9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2 콤마 마이너스 4분의 9 a 제곱이 되는 그러한 2차 함수일 텐데 뚱뚱뚱뚱 여기 지금 현재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됐죠? 따라서 2와 어떤 4 사이 2와 4 사이라는 것의 범위를 여기서 이제 줄 수가 없다. 왜냐? 이 대칭축이 애매하다. 그죠? 미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요렇게 케이스 분류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다 했어요. 예를 들어 2하고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2하고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하고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케이스가 3개인 거죠. 자, 이런 관찰이 될 것이냐, 아니면 2와 4 사이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2와 4 사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냐.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했을 때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1번, 2번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는 이제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는 게 저 접근이 빠른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제 그래프로 하는 것이 적당한데 여기 보니까 케이스가 무려 3개야. 2와 4의 위치에 따라서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1번과 2번 왼쪽에서 나누었던 수직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1번 케이스 그럼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다고 치고 작다.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다고 쳐도 충분히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말기 테스트. 죄송합니다. 다만,
2와 4 사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와 4 사이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문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 실제 이 범위 내에 2와 4 사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지금 a가 지금 현재 여기 a가 더 큰 값이니까 양수라고 쳐야 되겠죠? 그러면 2와 4 사이가 요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 그래야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문제의 조건이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와 4 사이가 이렇게 요 안으로 왜냐면 2와 4 사이가 여기 포함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2와 4 사이가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2a라는 게 이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요 케이스는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a가 양수라고 지금 잡은 상태이니까 지금 여기는 불가능하고 2와 4 사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수직선 상황 보더라도 a가 2보다 어때? 작고 둘 다 빵꾸이기 때문에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2와 4 사이.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둘 다 빵꾸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해서 푼 거니까 그래서 1번 상황에서는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수직선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로 접근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어떤 게 더 최적화인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2번 케이스로 간다면 자 요번에는 a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a가 음수란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거꾸로 마이너스 2a가 더 크기 때문에 그놈이 양수란 얘기죠. 그럼 요 안에도 마찬가지로 2와 4 사이가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되면 성립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a보다 누가 더 큰 거야? 2가 더 큰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실제로 이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빵꾸 둘 다 빵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도 포함 관계 성립하죠. 그래서 등호 붙여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다만 이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지금 현재 a가 음수인 상황을 가정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뭐야 0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 케이스를 다 보더라도 이렇게 1번과 2번 케이스를 전부 다 보더라도 자 a 값의 최대 값을 결정하는 것은 제일 클 때는 당연히 뭐 여기 2 이하에서 2가 되지 않겠니?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을 결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떤 서술형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전부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로 되는 풀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접근해서 케이스 이거는 이제 2와 4 사이 1번 같은 경우는 2와 4 사이가 저 왼쪽에 있는 경우 즉 여기 대칭축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2가 4보다 작은 경우죠. 큰 경우죠. 마이너스 2분의 2가 이렇게 1번 케이스로 나누고 2번 케이스는 자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2가 2와 4 사이에 꼈을 때 몇 여기까지 오케이? 3번 케이스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자 2와 4 사이가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거꾸로 이게 2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되니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요 풀이도 가능하지만 자, 지금은 조금 더 간결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누는 수직선 풀이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67번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 믿고요. 자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그 어떤 케이스 어떤 스타일,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 스타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킬러는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자, 다음 봅시다. 68번. 자,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고요. 어찌 보면 또 역시 어려운 킬러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냥 범위가 없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냥 성립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 절대값이 하나 끼어 있죠. 근데 우리 앞전에도 방정식을 많이 했듯이 x의 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실제로 이게 절대값 x가 좀 두 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치환해버리죠. 치환하면 뭐가 생겨? 범위를 만들죠. 절대값 x를 치환했기 때문에 t는 양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일단 단순화 시켜주시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라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2a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0 이상이면 된다. 다만, 이제 원래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치환을 하면서, 자, 제한된 범위가 역시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랑 같아지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가 생겼을 때는 뭐로 접근하라?
그렇죠. 그래프로 접근하라.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아이를 그냥 단순 판별식 같은 걸로 놓으시면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a의 완전 제곱 이런 이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마인드로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 여기도 역시 어려운 문제는 대칭축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a라는 대칭축이 애매하죠. 그러면 0 이상의 범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1번 0이 여기 있을 때 이건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겠네. 그쵸? 0이 약간 왼쪽에 있을 때와 자 2번은 똑같은 그림 상황에서 여기 이제 대칭축이 자 A일 때 아싸리 A가 오른쪽으로 넘 항상 이렇게 케이스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해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킬러 문제라 함은 결국은 그래프 쪽이거든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는 자 0 이상의 범위를 봤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0 이상, 0의 오른쪽이 있죠? 왼쪽이 안 보인다는 거죠. 2번 케이스에서는 이 그림이 보이는 거죠. 0 이상의 그림이니까. 이해가십니까? 요 왼쪽이 안 보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가 자 문제 보십시다. 원래 문제 0보다 커진다면 0은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최소값을 관찰하는 거죠. 여기 2번 케이스에서는 여기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관찰하시면서 자 다시 1번 케이스에서는 a일 때는 당연히 꼭지점 좌표 a제곱 플러스 a가 최소값이고요. 2번 케이스 때는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뭐 이거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a가 최소값인데 이들이 0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케이스 여기 2번 케이스도 여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정확한 요 범위 내에서 치유한된 범위 내에서 자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사이즈는 a로 묶여버리니까 1번 케이스에서 a 플러스 1 자, 0 이상이 되고요. 따라서 작은 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현재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 대칭축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푼 거죠. 이렇게. 어때요? 이해가십니까? 0 이상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통범위를 치셔야 되는 거죠. 0 이상과 지금 나온 해의 공통범위. 자, 다시요? 다시요? 그래서, 자, A는 0 이상이다. 자, 이게 이제 공통범위가 될 거고요. 이게 1번 케이스의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요걸 푸시면 되는 건데, 역시 A로 묶어보니까 2A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작은 근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고, 또는 큰 것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역시 이 점은 안 되는 게 지금 이 그래프의 계열은 대칭축 A가 0보다 작은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요런 케이스에서 여러분들 공통 범위를 보신다면 지금 나온 해와 자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공통 범위가 되겠죠. 항상 공통 범위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좀 더 까다롭죠. 방정식보다는요.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케이스를 나눴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해, 몇 가지, 두 가지가 OR로, 너 또는 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문제도 알파 또는 베타,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자, A가 0보다 크다 할 때, 베타가 0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되니? 오케이.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쵸,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69번도 매우 좋은 문제인데, 자, 정확한 개념을 다, 점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번과 나번을 동시에 만족시켜라. 라는 건데요. 가번부터 보죠. 가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미지수인데 1번 K 0일 때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이 아니면 K가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럼 K가 0일 때는 대입합니다. 그러면 2, 그 다음에 0 남고요. 크다. 이게 남을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게 성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K가 0일 때도 관찰하셔야 돼요. 항상. 자, 2번.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K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커진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렇게 X축 위에 위아래니까요. 크다는 것은. 그래서 위에 있길 마련이고 이렇게 나오려면 당연히 앞에서 K가 양수일 때 판별식을 이제 보시는 거죠. 판별식은 현재 K의 제곱 마이너스 8K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이라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예? 실근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원식을 풀어주시면 0과 8이 근이니까 0과 8 사이고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로 공통 범위를 칠 건데 그 앞전에 k가 0일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0을 갖다가 좀 표현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번의 조건의 정확한 정답은 0 이상이 됩니다. 됐어? k가 0일 때 성립하니까 8.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개념으로 풀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4번도 얘는 이제 거꾸로 이걸 이제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앞계수가 결정된 게 아니니까 1번 k가 얼마일 때 마3일 때 확인해 봅니다. 마3이면은 앞계수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은 항상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푼다고 생각하면 x가 넘어가 버리면 어때요?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 얘기는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절대로 문제는 존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k가 마3일 때도 안 되는 거죠. 정확히 판단하시고 2번. 그럼 k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그림이 있죠. 역시. 자, x축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됐습니까? 예, 0보다 작은데 즉 x축 아래 부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실제로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만족하는 그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x축 아래의 그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보세요. 이렇게 있어도 살짝 접하고 있어도 x축 아래의 그림이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때? 이해가시겠어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판별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근데 같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자 k 플러스 3이고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4k 12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6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와 어디 사이다? 6 사이다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번의 성립 조건입니다. 나번.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따라서 역시 마지막으로 공통범위인데요. 지금 0이 좀 크죠. 그 다음에 8과 6 중에 6이 좀 작죠. 자, 요렇게 0과 6 사이 정확하게. 따라서 여기 존재하는 정수 k 값은 0부터 6까지니까 7개가 적당하겠죠. 어때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다분히 실수의 요지가 많은 문제이므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인데요. 자, 70번은 사실상 연립부등식은 뭐 공통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위에 있는 부등식은 어렵지 않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부등식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럼 뭐야? 공통범위가 생기지 않도록. 그죠? 공통의, 범위가 없도록.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어떤 수직선 상황까지 수직선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x-6, x 플러스 1로 바로 되니까 풀어버리면 되는데 자, 0보다 크다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아니면 6보다 크던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수직선을 갖다가 이제 미리 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확실한 거는 먼저 그리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6 네 요렇게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이 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x의 제곱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넘어오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과 다시 넘어오시면 요 정도. 근데 0보다 작은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관찰을 좀 해보셔야 돼. 항상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근데 이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왜냐면요. 여기 통째로 그냥 어떤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가 뭐 1, 뒤에가 a제곱 마이너스 a와 1이라면 자, 1을 곱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1과 1이 더해진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정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와 다시 x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도 주의할 포인트가 그는 나왔잖아요. 뭐 1하고 a제곱 마이너스 a 그러면은 1이 작으면 1하고 a제곱 마이너스 a 사이로 들어오는 게 답이고요. 아니면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더 작다면
근데 모르는 거잖아, 그걸.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갈라쳐놔야 된다고. 케이스가 몇 개? 2개 있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 모두 다 아까 전에 그랬던 이 범위와 공통 범위가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케이스라고 칩시다. 1번 케이스는 1과 너 사이. 그럼 1은 확실하게 여기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이쯤에 있어야 어때요? 공통 범위가 생기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1번에서는 우리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당연히 6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이제 이런 관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a제곱 마이너스 a도 빵꾸고 6도 빵꾸예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같다고 쳐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같다고 쳐도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둘 다 빵꾸기 때문에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공통범위가. 그쵸? 따라서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니? 오케이.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는 요걸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 이하고 여전히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경우라서 3 네,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는 자 마이너스 2와 어디 사이다? 3 사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번 케이스. 네, 이것도 만족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어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2번 케이스에서는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게 반대가 돼서 지금 이쪽이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쪽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쪽이 1이 되는 거죠. 됐죠? 1은 6보다 확실히 작은 거고요. 그러면 요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2번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더 커야 공통 범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역시 둘 다 빵꾸니까 예, 등호는 붙어도 상관없고요.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이제 요게 넘어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요. 자, 요거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부등식인데 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요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는 건데 자, 이걸 만들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3의 3? 예,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떤 a를 값을 대입을 해도 전부 다 무조건 충분히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불러요. 이름하여 절대부등식. 아나요? 네, 배웠죠? 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모든 실수가 해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전부 다 해가 되기 때문에 둘의 공통 범위를 따져봤자 맨 처음에 구했던 마이너스 2와 3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부터 3까지면은 6개인가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수를. 그래서, 자, 인수분해 되는 거 관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지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1번. 이게 여기도 이제 주제가 이런 거죠. 어떤 공통 범위 내에 정수가 몇 개 있도록 5개 있도록 이런 거 정리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래 거보다는 여기 위에 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보세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그쵸? 정확히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약간 이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저기 x-이라는 절대값은 항상 양수죠. 인정? 오케이. 양수기 때문에 어떤 부등식 상황에서 나오면은 약분해도 돼요. 양수니까. 이해가나? 오케이. 자, 따라서 봐봐. 저 1번의 부등식을 푸실 때 양수니까 약분해도 부등마방이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약분.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간단하죠? 예. 다만 주의할 포인트는 유의할 포인트는 자, x가 1일 때 한번 보세요. x가 1일 때, 즉 절대값이 0 됐을 때. 자, x가 1이면 이게 좌변이 0이고 우변도 0이고 그다음에 문제에 등호가 들어가 있죠. 이 등호. 0과 0은 같다. 성립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럴 때도 성립한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분.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부등방이 안 바뀌니까 x-2가 그대로 0 이상이 돼서 이러고 나서 x가 뭐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위에 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이 두 가지 해가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절대값 있을 때는 약분시켜라. 다만 그래도 절대값이 0이 될 때를 한번 체크해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뭐 밑에 있는 라인은 그냥 푸시면 되죠. x가 어디와 사이? 2분의 1과 a 사이 등호 붙여야 되겠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a가 지금 뭔지 모를 때는 두 가지로. 됐죠? 여기까지? a와 어디 사이? 그렇죠. 2분의 1 사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됐죠? 그래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눠놓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세상에 그려보면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었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예. 이건 점이니까 그냥 점만 찍어 놓을게요. 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통 범위 내의 정수의 개수가 몇 개? 5개가 있도록. 그러면은 5개 정도의 이제 정수회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 어디 볼까? 2, 그 다음에 3, 4, 5, 6 좀 써놓고요. 1 전으로도 0, 마일, 이런 거 이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잘 나와요, 시험에. 맨날 여기까지 이 정도 해놓고 자, 이제 1번 케이스부터 갑니다. 1번 케이스는 2분의 1과 a 사이. 2분의 1 어디 있죠? 대충 여기 있죠? 이거 확실하게. 그래서 2분의 1과 a가 어디 있어야 공통 범위 내에서 이 정수가 5개가 나올까? a가 이쯤에 있으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가시겠어요? 선생님, 왜 5와 6 사이에요? 굳이? 자, 보세요. 이렇게 공통 범위를 니네가 잡으실 때요.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뭐가 있었죠? 예, 1이라는 해가 있었죠? 1. 1도 정수예요. 1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2 포함하고 있고, 3, 4, 5까지 포함을 해야 5개죠. 따라서 우리 A는, 자, 5와 어디 사이? 6 사이가 맞아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 A에 붙어 있는 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되니? 그러면 A가 5가 되어도 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A가 6이 되면 6까지 포함하니까 정수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6개가 되죠. 따라서 일단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관찰을 잘 하셔야 돼. 되니? 여기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어떤 관점이다. 어때요?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1번 케이스에서는 이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면은 x가 a와 2분의 1 사이일 텐데 거기 사이에서도 정수가 5개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요 그림 그냥 재활용할게요. 자, 2분의 1로 밑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5개 나오도록. 다만 현재 있었던 2보다 크거나 같다와 1 자, 그것과 공통범위가 안 생기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분 좋게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애와 공통범위가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범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했던 이게 답인 거죠. 5와 6 사이. 5 등호 붙고요. 4번. 어때요? 대신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자, 꾸준히 출제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2번으로 갈 건데, 요거 이제 그래프 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확실히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등식을 푸실 때, 자, 위냐 또는 아래냐, 그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당연히 뭘 기준으로? 그쵸? 교점을 기준으로. 예, 그런 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일 건데요. 사실상 연습이 되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지금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부터 볼게요. 2번 간단하죠. gx가 fx보다 더 크다. 그 얘기가 그래프에서 뭘까요? gx를 이렇게 빨강이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제 f하고 g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이 뭐죠? 대충 이런 거죠. 이거 뭔지 몰라요. 그냥 여기야. 이건데 gx가 fx보다 크다는 것은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를 만약에 색깔을 칠해주면 여기죠. 근데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fx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고 gx가 위쪽에 있는 데는 이 교점과 이 교점 사이입니다.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 여기다 표시. 되겠니? 자, 그런 와중에 죄송합니다. 1번인데요. 1번은 되게 못한 애들 많던데 그 곱해서 음수되는 건요.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양수면
gx가 음수여야 되고요. 0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는 fx가 음수면 gx가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를 찾으라고 하면 근데 거기 어디예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0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0이 뭔데요? 0이. x축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x축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x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찾았던 그 범위 내에서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그 교점이 뭔지 몰라도 그 교점과 이 교점 사이로 시야를 좁혀보는 겁니다. 다 보면 헷갈려요. 됐니 여기까지? 교점 사이로 좁혀보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1번 여기 2번. 그러면 fx가 양수. 자, 아까 fx가 아래로 볼록이었죠. 걔가 양수일 때 gx가 음수. gx는 이제 그 음수면은 그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좁혀진 이 시야 속에서 fx가 양수이면서 fx 양수인 데가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요. 보이세요? 조그만 거? 예, 거긴데 그 와중에 gx는 음수여야 돼. 근데 gx가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안 되죠. 요데 보시면. 됐죠? 그래서 여기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넌 꺼지시고. 됐니? 여기까지? fx가 음수인데 gx가 양수인데.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fx가 음수인 데가 어디? fx가 음수인 데는 여기 아래쪽이죠. 보이세요? 이거? 아래쪽. 네,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한 요쯤까지. 됐니? 그 와중에 이제 그 상황에서 gx가 양수인 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보조선 그거 보시면서 마이너스 1일 때 gx 양수네요. 그죠? 여기 양수. 그 다음에 쭉 양수다가 1서부터는 양수가 아니죠. 밑으로 빠지니까. 그럼 여기서 또 끊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를 더 좁혀보니까 어때요? fx 밑에 있는 거 음수인데 gx 위에 있는 거 양수. 둘 다 성립하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이 길어서 그런데 연습만 좀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죠. 만족하는 데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고요. 그때에 대한 정수 계수니까 마이너스 1, 0, 1,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시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 그래프상에 대한 문제들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투 과정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위아래 판단이 안 되면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프 보시면서 정확히 추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73. 또 나왔네. 제한된 범위. 자꾸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뭐로 접근하라고? 그림. 됐죠? 오케이. 자, 이건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번 풀어야 되겠네. 여기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을 정리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넘길게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2번을 정리하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냥 천천히 푸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이거를 갖다가 성립하게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먼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예요. 그럼 무조건 그려야 된다니까? 이해되니? 판별식으로 나버리고 없어. 됐지? 그래서 여기는 x-2분의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1 주면 될 거고요. 여기는 자 x-7의 제곱 목 아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차함수를.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서 대칭축이 2분의 1이고요. 2번 케이스는요. 다시 이렇게 그려지네요. 대칭축이 1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의 범위는 정확히 나와 있죠. 0과 1 사이라고. 그럼 얘 같은 경우 1번 케이스는 0과 1 사이에 관찰된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지우고 됐지? 자, 여기 2번 케이스는 0과 여기가 1이니까 1. 0과 1 사이만 보시면 되겠다.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해 가니 여기까지? 다 지워. 이게. 자, 이렇게 마인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됐지? 그럼 다시 1번 케이스로 돌아와서 자, 1번 케이스 보시면 이번에 이 그래프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의 무슨 값? 최소값을 결정하죠, 그거. 최소값 찾는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대략까지 오케이? 그것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위에 있는 애들은 다 0보다 크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놈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 2에 넘어가니까 a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분의 1일 겁니다. 정확히 그림 보셔야 돼요.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에서는요. 2번 케이스에서는요.
반대요. 이 그림이 0보다 작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 즉 0일 때가 결정을 하는 거죠. 0 갖다 집어넣어보세요.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인데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반드시 0보다 작겠죠. 맞아 안 맞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결국 B의 입장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됐지? 그래서 B하고 요 A의 결정값을 잡아냈을 때 그 문제도 보세요. B-8A의 최소값.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B 중에서는 최소 데리고 오시고 A 중에서는 최대를 데리고 와야 그대를 뺐을 때 최소가 나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B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야? 0이죠, 0. 그 다음에 A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야? A 중에 제일 큰 게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런 걸 데리고 왔을 때 두 개를 빼면 이제 최소가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이거 약분만 하면 1인 거죠. 예.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정말 부동식 까다롭죠? 그 방정식보다도요. 그래서 좀 잘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어가 볼게요. 자, 76번은 얘가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식을 세울 때 어디 봅시다. 바로 7쪽씩 x1 일동면 뭐야 3쪽이 남고 여기다 끊어주세요. 끊어주시면 우리 그 책 한 권에 전체 쪽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7x 더하기 3 그지? 이게 이제 전체 쪽수가 되겠다. 그래서 7x 플러스 3 요 놈이 전체의 양이 될 겁니다. 전체 쪽수 뭐야 1000 뭐야 그죠?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좀 헷갈릴 거예요. 10쪽씩 읽으면 7쪽씩 읽을 때보다 자 3일 빨리 읽게 된다. 이걸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뭐 과부족에 대한 문제, 뭐 의자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7명씩 앉으면은 4명이 남고 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잖아요. 간간히 나와요. 진짜 이거는 원래 잘 나오진 않는데 학교마다 간간히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쪽수를 다 그리세요. 한쪽 두 쪽 이렇게 슝. 그러니까 하루에 읽는 양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7쪽씩 읽는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 문장부터는 10쪽씩이니까 하루에 10쪽씩 이걸 다 그리는 거야. 하루에 10쪽씩. 조금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며칠 놨냐면 x1을 놨거든, 그치? 그러면 이 전체를 자 이제 x1이라고 놓은 거야. 계속 그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제 x1이라고 한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10쪽씩 x1 됐지? 그런데 봐봐. 3일 빨리 읽게 된다는 거는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 3일 날릴까? 이렇게. 원래 x1이었는데 요 마지막에 3일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3일 필요 없어. 그럼 현재까지 뭐야? x-3일이지.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10쪽씩 읽었을 때 계속 10쪽씩 읽어. 근데 이 문장의 해석은 맨 마지막 날 있지. 이 맨 마지막 날 x- 세 번째 날 그날에 몇 쪽을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적어도 한 쪽 이상을 읽어야겠지. 그래서 뭐 한 쪽을 읽어도 되고 맨 마지막에 아니면 진짜 10쪽 다 읽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3일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이걸 이해한다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졸라 재밌지? 주주준준 10쪽씩 충분히 읽은 날짜는 x-4일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됐지? 여기까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만 요 마지막 날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쪽수를 대상으로 식을 세울 때 그러니까 7x 플러스 3을 대상으로 식을 세울 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무조건 양방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10쪽씩 x-4일 읽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 한쪽 읽을 수 있고 그지? 또는 10쪽씩 x-4일 읽고 맨 마지막 날에 진짜로 10쪽까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식 세우기만 가능하면 뭐지 이런 문제는 이제 지장이 없겠지. 그래서 연립분동식이 세워졌으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풀어 제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요 1번, 요 2번이라고 할게. 자, 1번에서 전개하면은 10x-40 더하기 1, 그 다음에 7x 더하기 3이니까 이항하면은 3x
그러면 넘어오면 뭐니? 39, 42네. 그러면 약분을 했을 때 14. x가 14보다 작거나 같고. 됐지?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다시 한번 7x 더하기 3이니까, 이 10x 마이너스 40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지. 요건, 요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3x, 그거나 같다. 마 30이니까 33. 약분하면은 11. 그지? 11 이상이다. 이게 나오지. 따라서 날짜는 11 이상, 그 다음에 14 이하거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최대 쪽수를 물어봤어. 책에. 그치? 쪽수니까 우리 전체 쪽수 얼마였지? 7x 플러스 3이었지. 그치? 그러면 7x 플러스 3에다가 최대값 14 대입하자. 7 곱하기 14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최대 쪽수는 8, 111 101쪽이구나. 그쵸? 101쪽. 이제 28, 98 맞죠? 98에서 3 더하니까 오케이. 101쪽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약간의 이제 그림을 도입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식을 세우라는 거. 됐나? 여기까지 해서 고생하셨고, 다음에 숙제는 제가 또 문자로 찍어 드릴게.